저희가 이제 토호제 가지고 한 달을 하다가 그 전에 얘기했던 좀 동네가 있습니다. 인천 송도죠. 예, 좀 안 좋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최신 기사를 봐도 그 분위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강남이나 이런 데는 뜨거운데 송도도 사실 괜찮은 곳인데 왜 저렇게까지 된 겁니까? 일단 뭐 부동산원 통계를 보더라도 통계 지표만 보더라도 네. 이제 느낌이 옵니다. 3월 3주차 서울 변동률은 플러스 0.25%, 네. 경기도는 0%, 일단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네, 그대로. 인천은 마이너스 0.06%. 수도권인데 인천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 인천이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는 주범 네. 두 군데가 이제 서구하고 연수구입니다. 서구라고 한다면 이제 청라, 네. 가정동이 있는 곳이고요. 연수구 같은 경우는 이제 송도가 있는 곳인데 네. 연수구가 마이너스 0.08%입니다. 평균보다 낮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송도에서 제일 좋은 상급지인 송도가 평균보다 상승률이 더 낮다. 마이너스다. 왜 그렇게 이거는 된 송도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송도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있긴 한데 과거에도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 이제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인천 전체가 입주 물량이나 미분양이 서울 수도권에서 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상승을 좀 따져본다면 강남이나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상승 흐름을 보이냐면 순차적으로 우리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 한 2015년, 16년부터 이제 서울은 2012년, 13년도가 바닥이었고요. 14년, 15년부터 좀 회복이 됩니다. 네. 그러면 회복이 꾸준하게 2021년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네. 내렸다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린다면 인천 쪽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쭉 안 오릅니다. 안 오르다가 2019년 말부터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서 좀 늦잖아요. 요즘 주식을 보면 또 그 삼양식품 주가 오르듯이 네.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2021년까지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상승 폭은 높은데 네. 상승 타이밍, 상승 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그러면 송도는 과거에 언제 그렇게 올랐을까? 그래프를 좀 이게 네. 과거 그래프를 좀 보니까 2006년, 2007년 송도 처음 개발할 때 굉장히 뜨겁게 그때 경쟁률이 몇 천대 1 나올 정도. 그때는 뭐 일단 송도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컸으니까. 엄청 났고요. 네. 내려옵니다. 그 다음 상승장이 언제였냐면 2019년에서 2021년입니다. 상승장의 마지막 구간이네요. 그렇죠. 지금. 마지막 구간에다가 2006년, 7년과 2019년에 비교해 보면 네. 10년 이상의 텀이 걸리거든요. 네.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가열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일반적으로 신도시 개발하게 되면 입주 물량이 한 5년 정도 지나면 다 끝나거든요. 네. 아무리 뭐 그 시범단지 1차, 2차, 3차 네. 적용을 하더라도 5년 지나면 입주가 끝나는데 송도는 매립이잖아요. 109부터 1109까지 있는데 지금 809가 이제 809까지가 주거지인데 끝날만 하면 또 공구 하나, 네. 끝날만 하면 공구 하나. 송도 점점 커지고 있군요. 예. 지금 20년 동안 지금 입주 물량이 나오다 보니 이게 이제 입주 물량이 끝나야 기존 아파트들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네. 성숙기로 넘어가는데 넘어갈 만하면 또 신축이 나옵니다. 그러면 뒤처지고 계속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교통인데 송도 갈 때마다 우리 느끼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저도 한 번씩 임장 가보면 저는 이제 임장 갈 때 차를 안 가지고 가니까 대중교통 타고 가면 갈 때는 어찌 뭐 점심 먹은 힘으로 이렇게 가는데 임장하고 이제 돌아올 때 되면 힘은 빠지는데 네, 힘들어. 광역버스는 잘 안 오고 네. 지하철 타려니까 이게 시간 계산해 보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데 유일한 희망이 이제 GTX-B거든요. 네. GTX-B가 송도에서 이제 남양주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게 아직 착공도 못 들어가고 그거 있어요. 언제 되는 겁니까, 이거는? 계획은 2030년 완공 계획인데 그러면 지금 착공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쉽지 5년밖에 안 않아요. 남았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지금도 착공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냐면 공사비 문제. 그러니까. 공사비가 합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를 많이 주면 괜찮은데 우리나라가 이게 또 약간 관행 같은 게 있는 게 지하철이나 기반시설 공사에는 공사비를 굉장히 작게 줘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뭐라 하냐면 과거에 건설회사들한테 니들 돈 많이 벌었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택지 개발도 하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원가처럼 해. 라는 컨센서스가 약간 있는데 기부채나 비슷하게 합니다. 네. 그러면 건설회사들은 그냥 해주는 거예요. 네. 손해 안 보는 선에서 해주는데 최근에는 공사비가 너무 오르니까 이게 손해를 보니까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돈을 많이 벌자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가는 현상. 그러면 GTX B가 안 되면 송도의 교통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특별히 또 개발 호재가 지금 굉장히 큰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게 모두 다 맞물리면서 입주 물량과 또 미분양 문제 또 전체적인 분위기 특성 교통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송도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송도가 또 반토막 난 건 아닙니다. 일부 뉴스를 보게 되면 자극적으로 특정 매물 가지고 특정 매물에 대해서 뭐 오션뷰가 나오는 물건, 오션뷰가 안 나오는 물건을 자극적으로 해서 그렇고 반토막까지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또 약세는 맞습니다. 약세는 분명하고 그 송도 저도 송도를 살아봐서 송도는 정말 그 차 없으면 힘든 곳이죠. 특히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느낌이냐면 인천공항에서 해외를 가는 것보다 인천공항까지 가는 게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고 특히 서울로 들어오기가 더 힘들어요. 서울에서 그렇죠, 인천 가는 건 같은 길일 것 같은데 이게 공항이다 보니까 공항으로 가는 거는 서울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송도에서 서울 특정 주거지로 나오려고 하면 한참 와서 도착하면 영등포니까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아니면 강남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또 다른 출발을 해야 되니까 정말 좀 이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GTX B를 보면 길이가 너무 길잖아요. 이거 언제 하겠습니까? 게다가 그냥 지하철도 아니고 GTX면 건설비가 더 할 텐데 쉽지 않겠다는 얘기는 들지만 송도가 이랬던 건 사실 처음은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다시 부각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대표님께서는 요즘 송도가 인천보다 좀 부진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유가 뭐라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그만큼 교통이 어렵다라는 거는 결국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실거주 중심으로 지역이 그 형성된 곳은 아니에요. 상당히 뭐 투자에 대해서 좀 열려 있고 네. 투자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외지인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이런 외지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송도가 현재 입주 물량에 대한 이슈도 있긴 하지만 큰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송도라는 지역 자체가 단순히 입주 물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부동산의 대체 투자처 그 지역 중에 한 곳으로 보거든요. 뭐 충청권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뭐 세종이 있다라고 하면 외지인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서울의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인지도도 좀 있고 뭐 한때 뭐 현재도 그렇죠. 뭐 인천의 강남으로 좀 불리다 보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투자자들이 들어옵니다. 그 말은 서울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보는 곳이 이 송도인데 반사이익을 볼 만한 것이 지금 없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뭐 재건축이랑 뭐 재개발 정비 사업이 주택 가격의 핵심 가격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뭐 송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립하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게 뭐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려면 상당 부분 시간이 좀 필요하고 네. 그리고 뭐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낮춘다고 해서 송도만이 어떤 뭐 혜택을 받는 뭐 그런 그런 것도 지역들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서울에 강남에 어떤 규제가 들어오고 규제가 서울이 강하면 강할수록 과거에 있었던 뭐 2006년, 7년 아까 말씀하신 그다음 2019년부터 21년 이 시기 때는 그때 당시만 해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있어서 송도 쪽으로 자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었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연수구도 규제 지역으로 묶일 정도로 그만큼 뭐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던 곳이 이곳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는 아까 지적하신 2019년부터 21년도에는 뭐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규제들이 많아서 이 가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송도 쪽으로 많이들 갔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서울권부터 해가지고 규제를 뭐 규제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해제를 했어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송도에 투자를 해야 되나? 거기에다가 GTX B 노선이 A 노선보다 속도가 훨씬 느리거든요. 그럼 속도가 빠르고 확실성이 교통에 대한 호재가 더 있는 경기 남부 쪽을 선택을 하겠죠. 뭐 가격대가 한때 한 12억, 13억씩 했던 곳들 잘 판단을 해보면 경기 남부 쪽에도 상당히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투자 자본들이 들어갔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규제 어떤 반사이익을 노리는 곳이 이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강남권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서 좀 광역적으로 조금 재지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송도가
이렇게 급락하는 가격 안에서 좀 반등의 희망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좀 보면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의 규제는 송도의 가격 상승, 그다음에 서울에 완화는 송도의 하락, 뭐 이런 구조인데 이런 구조에서 좀 벗어나면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전히 서울의 가격 대비했을 때 절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수준. 근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뭐 일부 단지 같은 경우 반토막 정도 낮다라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 보면 단지 선택이나 향이나 이런 것들 잘 선택하면은 좋은 결과도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잘 판단을 해 보시는데 다만 상승폭에 대해서는 GTX 비노선이 회복되는 GTX 비노선이 착공되는 그 시점까지는 속도가 뭐 예전처럼 그런 그 규제에 대한 반사이익이 드라마틱하게 보기는 좀 어렵고 시계열을 좀 길게 봐야 그렇죠. 될 것 같다. 그다음에 공급에 대한 뭐 이슈 이런 부분들 그리고 비수도권이나 타 지역들 안에서도 미분양 물량들 뭐 이런 물량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 안에서 향후에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뭐 규제 완화들이 있다라면 뭐 그래도 프리미엄들이 일정 부분들은 좀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제 24일부터 강남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돼버렸으면 그래도 버스 놓친다는 사람들이 그래도 다음 거라도 한번 타보자라고 해서 찾다가 이제 송도도 그 선택지에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저가 매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송도가 물론 뭐 자극적인 데서는 12억짜리가 뭐 5억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최고 비싼 거하고 최고 싼 거하고 비교를 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가격 흐름이 좀 이제 가격의 매력이 생길 정도로 빠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송도도 이제 공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먼저 만든 1공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연예인 김광규 씨가 사는 이제 그 동네인데 뭐 학군 수요도 좋고 살기는 좋습니다. 교육 환경도 좋은데 우리가 고점이라고 하잖아요. 2021년이 이제 주로 이제 수도권 지역들은 이제 고점이 많았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 다 뚫었고요. 신고가가 지금 최근 한 1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에서 전고점에서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송도 같은 경우는 2021년 고점에서 지금 80에서 8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는 가격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물가도 올랐잖아요. 우리가 화폐 가치 생각해 보면 벌써 몇 년입니까? 2021년이 올해가 2025년 4년 동안 물가 상승을 생각해 본다면 건축비 오른 것도 생각해야죠. 건축비 오른 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분양가 오른 거. 만약에 송도 1공구에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면 절대 그 가격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 메리트는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이제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고요. 또 이제 송도가 이제 신도시인데 물론 뭐 609, 709, 809로 가면 좀 더 새 아파트이기는 합니다만 대체제가 있잖아요. 신도시, 금단 신도시 또 최근에 또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고 3기 신도시가 또 본청 계약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대체제가 있으니까 선택하기에 있어서 꼭 송도로 들어가야 될까? 예전에는 송도 아니면 청라였는데 금단도 있고 기다리면 3기 신도시도 나올 것 같으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좀 더 기다려 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장기 실 거주자라면 인천 지역에서 송도를 능가할 만한 지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보면 알잖아요.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좋고 그런 신도시 대한민국에 두 번 다시 나오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 장기 실거주는 해야겠다. 그래서 예전에 뭐 저희 형님 말을 잠깐 예를 좀 들면 2006년, 2007년에 송도에 하나 들어갔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물론 처음에는 올라갔죠. 굉장히 좋았는데 나중에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는데 2016년 정도에 연락이 왔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계속 기다려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해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 10년을 기다리면 강산이 변하는데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라고 해서 이제 팔았습니다. 팔고 나니까 한 2년 지나니까 폭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때가 기다리시지.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도는 길게 긴 호흡으로 때가 되면 반드시 올라갑니다. 키 맞추기 하거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서울이 신고가가 나오는데 송도는 고점 대비 80% 수준이다. 이건 저평가거든요. 근데 때가 되면 키를 맞추기 때문에 기다리려면 장기 실거주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 인프라를 가진 곳에 그 정도 가격에 거주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 저는 좋은 선택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뭐 자금도 자금이지만
거기서 장기적으로 실거주하는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그럼요. 해볼 만하다. 살다 보면 올라가 네.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실거주하기가 나쁜 것도 아니고 굉장히 굉장히 좋죠. 살기는 오히려 그 투자 수요보다 사는 게 오히려 더 출퇴근만 잘 그 안에서 해결이 그렇죠. 된다면 출퇴근만 아니면 살기는 사실 강남보다 더 쾌적하고 인프라 훨씬 잘 깨끗하고. 갖춰져 있잖아요. 네. 예, 거기에 이제 직장이 거기 계신 분들은 이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직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주식 테마도 비슷하게 조용하다가 오를 때는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올라갔다가 또 반납도 많이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투자의 대상으로는 좀 까다로운 지역이네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이게 보통 금리 내려가면 이제 강남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다전이 호재가 되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는. 근데 송도는 뭐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따로 도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대표님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뭐 따로 보는 경향들도 있다라고는 보는데 그 전에 송도의 가격은 너무 좀 드라마틱하게 가격들이 올라갔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고점과 최근 저점의 중간 지점 정도로 가격을 설정을 하고 한다라면은 뭐 금리에 그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 그 담보대출 뭐 지금 한 6% 정도 뭐 5에서 한 6% 정도 됐는데 주택 가격에 이제 꺾임세가 나타났던 그 기준금리의 시점 수치 자체가 한 2.75% 정도 되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그 정도 선에 머물러 있는데 송도라는 지역이 뭐 금리에 민감도가 좀 덜하다고도 평가는 하지만 그래도 2% 중후반 또는 2%한 초반 정도까지 내려오게 된다라면은 아까 제가 설정해 드렸던 뭐 신고가와 최저점의 한 중간 정도 지점이면은 매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실거주도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이긴 한데 만약에 직장이 서울에 있거나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109라든지 그다음에 공구별로는 다르지만 뭐 일자리가 있는 지역들도 있고요. 학군 수요들이 있고 또 국제학교가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거긴 전세 가격이 꽤 높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좀 조정되어 있고 전세 가격이 굉장히 뭐 그렇게 뭐 막 역전세가 나고 그러는 지역들은 아니에요. 거기에 전세를 활용해서 매입을 하게 된다라면은 뭐 가격의 반등 그리고 금리가 추가적으로 좀 하락했을 때 자산에 대한 그 가치 그리고 그 기다리는 과정 안에서 뭐 그 공급 물량이라든지 입주 물량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고 GTX-B가 조금 더 현실화가 나타나고 한다라면 그래도 투자한 금액에서 손실 발생은 조금 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그 의견인데요. 그런 쪽으로 전략들을 한번 세워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면서 그 금리가 뭐 낮아졌다라고 해도 송도에서 느끼는 거는 그래도 한 2%한 초반 정도까지는 내려온다라면 그 움직이지 않던 그 송도의 뭐 주택 가격 조금씩 꿈틀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 송도의 특징은 결국 어떻게 보면 강남 부동산하고 연결은 되는데 그 강남 입장에서는 거기 들어갈 자금들이 밖으로 나올 때는 송도뿐만 아니라 많은 대체재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송도까지 선택지가 온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근데 선택이 되면 또 빠른 상승을 보여주는 게 송도 부동산의 흐름이었고 그래서 실거주가 가능하시면 그냥 거기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정도의 가격대라고 말씀 주셨고 실거주가 안 된다면은 국제학교에 대한 이제 전세 수요를 잘 이용해서 해 본다면 그리고 언젠가는 비도 공사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때 송도는 예측하고 들어가기는 늦을 것 같아요. 이미 늦어버리니까. 그래서 남들 생각 안 할 때 들어가서 잊은 듯이 살다가 10년이 다 돼간다는 느낌이 오면 조금 2년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송도 같은 이게 약간 대체재 성격의 투자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제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었고 굳이 꼭 송도뿐만 아니라 이제 대체재라고 되는 그 판교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은 전략을 써도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짧게 한 30초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송도를 언제쯤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와, 그거는 사실 좀 굉장히 예측이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우리 지역이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인천에서는 송도가 사실은 넘버원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송도 사시는 분들은 인천 산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나 그렇죠. 송도 살고. 당연하죠. 판교 사시는 분들은 성남 산다고 안 하거든요. 동탄 사시는 분들은 화성시 산다는 얘기 안 합니다. 광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나 수원 아니야, 광교야. 그렇죠. 그렇게 잠실도 마찬가지예요. 송파구 아니고 잠실이야. 그러니까 송도도 그런 지역입니다. 인천 아니야? 아니고 나 송도야라는 그 자부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언제 지금의 저평가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냥 시장 흐름 자체가 아직 안 온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지금 정도 가격이라면 송도 들어가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자금보다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남이 오히려 좀 잦아들면 이제 대안으로 하는 것도 근데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충분한 선택지 중에 하나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만 소장님 그리고 송승현 대표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